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역사상 가장 지독하면서도 가장 서늘한 복수극입니다. 근데 뭐 칼과 피가 난무하는 그런 거창한 복수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요. 남은 18년 동안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아주 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의 복수. 그냥 눈앞의 적을 똑같이 갚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래서 더 영구적인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1818년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무려 18년 동안 이어진 그 혹독했던 정치적인 유배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텅 빈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자신을 몰아냈던 정적들은 여전히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고요. 반면에 자기 가문은 패족,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죄인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그냥 쾅 찍혀버린 거죠. 자, 여기서 다산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분노에 차서 그 정적들과 똑같은 진흙탕에 뛰어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직 자기 자신만이 쌓아올릴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성,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복수의 무기는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개개인들한테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무시했어요. 아예 상대를 안 한 거죠. 대신에 그 모든 분노와 에너지를 전부 붓끝에 실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아주 낱낱이 해부하고 고발하는 거대한 기록을 남기는 데 쏟아부은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그의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냥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가 결국 최종 판결을 내리게끔 아예 거대한 재판정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여유당 전서입니다. 이게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복수가 아니라 이 책들이 시간을 이겨내고 먼 훗날까지 전해지게만 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수라는 게 단순히 남을 무너뜨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것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도 복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가 어떻게 자기 가문의 미래를 다시 건설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가문의 재건이었습니다. 패족이라는 거의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 족쇄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 즉 학문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다산의 경제 감각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는지예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뭐랄까 오늘날로 치면 지식 서비스업 같은 걸 한 거죠. 다른 가문의 묘비명을 대신 써주거나 중요한 기록들을 작성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차곡차곡 다시 다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조언은 지금 들어도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서울 근처를 떠나지 마라. 모든 정보와 기회가 모이는 수도, 이 중심지에서 멀어지는 순간 재기의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시대를 초월한 입지 전략이었습니다. 또 요즘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까지 조언합니다. 아들들한테 그냥 벼농사만 짓지 말고 과일나무처럼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작물들을 키우라고 권했어요. 과일나무 한 그루가 벼 한 가마보다 낫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모든 경제 전략의 뿌리에는 딱 두 글자가 있었어요. 바로 근, 부지런함과 검소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잃고 몰락한 가문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요. 자, 이렇게 18년 동안 책을 쓰고 또 18년 동안 가문을 재건하고 그 노력의 끝에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누가 진짜 승리했을까요? 1836년 결혼 60주년이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다산은 모든 자식과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감시인의 눈초리 아래에서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품 안에서 맞이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를 그렇게 박해했던 권력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냥 역사책 한 귀퉁이에 악인으로 이름이나 겨우 남았을 뿐이죠. 하지만 다사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뛰어넘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위대한 학문, 실학의 거인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서늘한 복수의 진짜 본질이에요.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그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만큼 위대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